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안티에이징에 더 부합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블리브이언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안티에이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눈 밑에 주름이나 꺼짐 또는 다크서클에 대해서 교정하기를 되게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눈 밑에 필러를 이용해서 교정을 많이 했었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도 있고 시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울퉁불퉁하다거나 너무 과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방 돌출이 심한 경우에 그것을 교정하다가 오히려 너무 과하게 눈밑이 볼록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다른 레이저라든지 또 다른 스킨 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시술을 했는데요. 생각만큼의 원하는 효과를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 볼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눈 밑에 PDO라는 재료를 이용한 실을 이용을 해서 눈밑을 교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절개 눈밑 교정이라고 해서 PDO 실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눈 밑의 볼륨과 콜라겐 생성, 그 다음에 과도한 지방 돌출을 억제하면서 그 눈 밑에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엔스캐폴드라고 하는 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구조로 PDO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꼬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세포가 이동을 하면서 섬유화 세포의 자극을 통해서 많은 양의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더마스프링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니들 타입이 아닌 캐뉼라 타입으로 얇은 캐뉼라에 모노 PD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눈밑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이용했을 때 쉽게 멍들 수 있는데 더마스프링 아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눈 밑에 얕은 층에도 멍이 들지 않고선 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눈 밑에 보면은 고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랑의 밑에 꺼져 있는 부분과 눈 밑 돌출돼서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어주는 느낌으로 엔스캐폴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콜라겐이 많이 필요한 부위에 더마스프링 아이를 좀 더 얕게 이중 구조로 두 개의 층으로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1층에는 엔스캐폴드가, 2층에는 더마스프링 아이가 자리를 함으로써 지방의 돌출을 좀 줄이고 꺼짐과 튀어나온 부분의 경계를 좀 살짝 완화시키는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어줘서 그 눈 밑에 꺼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필러를 넣었을 때 필러를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필러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볼륨의 증가 목적에서는 사실 필러가 당연히 PDO 실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지만, 필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필러가 녹고 나서 추가적인 효과가 없고, 필러를 넣어서 너무 공간을 벌려 놓으면은 그 공간의 과도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필러가 녹았을 때 피부가 더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얕은 층에 넣는 경우엔 틴달 현상이라고 해서 필러가 빛에 반사되어 퍼렇게 보이는 것을 100%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틴달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고운 필러를 쓴다고 하더라도 틴달 현상을 100% 예방할 수가 없어서 눈 밑에 깊은 층에 볼륨이 너무 꺼져 있을 때는 필러를 조금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얕은 층에는 이 두 가지 실의 조합을 이용해서 약간의 볼륨과 경계 완화, 그리고 지방의 돌출을 좀 완화,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이용을 해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엔스캐폴드와 더마스프링 아이의 조합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필러만 진행했을 때보다 눈 밑에 탄력의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더 부합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을 뿐더러 캐뉼라에 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멍에서도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을 삽입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뿐더러 또한 시술도 매우 간단하고 코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눈밑 교정에는 이 실의 조합을 이용해서 지방 돌출이 많거나 필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또한 요즘에 이제 필러를 많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눈밑 시술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눈밑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매우 취약한 부분이에요. 지방 돌출이 있거나 눈밑 꺼짐이 있거나 아니면 탄력 저하가 있거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30대가 넘어가면서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시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